네, 안녕하세요. 식진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처음으로 제 유튜브 채널 처음으로 구독자와의 만남을 성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전라남도에 살고 있는 전라남도. 네. 24살 네. 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씨. 정씨라고 그러면 뭔가 정없어 보이는데? 정씨와 함께 했는데요. 해외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한 이틀 됐나요? 네. 이틀 만에 지금 약간 시차 적응 안 되고 피곤한 얼굴을 하고 계신데 어제 친구들하고 좀 달리셨다고. 네. 몇 시까지 달렸어요? 2시? 23시요. 3시까지 달리고 아침 지금 10시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썸네일에도 달았겠지만 우리 정씨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직진TV를 어떻게 좀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거를 먼저 연락을 주셨잖아요. 네. 메일로.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어쩌다 연락을 주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직진TV 유튜브를 알게 된 거는 네. 골드라는 네, 돌드님. 유튜버 분 네. 영상을 보다가 네. 관련된 영상을 보고 알게 되었고요. 그럼 돌드님 영상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교에 관심이 있어서. 네. 그렇죠. 군대 관련된 콘텐츠 이런 거 영상 즐겨보다가 알게 되었고요. 네. 연락을 드리게 된 거는 네. 영상을 보다가 네. 영상 자체가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영상을 주로 찍으시다 보니까 제 경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지금 자기도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성사가 됐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일단 이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역 부적격이라고 하나요? 현역 부적격 심사라고 하나요? 정확한 명칭은 네. 현역 공부 부적격 심의. 현역 공무 부적격 심의를 이제 받으셨었잖아요. 경험했었던 건데 그렇게 됐었던 경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가정사가 가정사. 첫 번째로 터졌었고요. 주변 인간관계에 대해서 네.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는데 괜히 뒷얘기가 나와서 저는 혼담하는 안 좋은 일. 군대에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는 남자라면은 사춘기 시절이나 네. 한 번씩 경험할 수 있는 성 정체성 크게 힘들었던 여러 가지가 있었죠. 좀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네. 그러면은 근데 흔히 겪을 수 있는 보통 경영 내에서의 어떤 부조리나 관계적인 문제, 업무적인 문제, 그런 거는 조금 비중이 적은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전공을 선택해서 네. 평가를 모집병을 지원했었기 때문에 진짜요? 무슨 평가? 우선 전송 장비, 운영 장비. 그러면은 중대장님이나 이렇게 간부님들이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 있어서 그때 뭐 우울증이 오셨다고? 네, 사실 이제 네. 중학교 때부터 네. 우울증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된 거죠. 그 세 가지 일이 터지다 보니까. 원래 조금씩 그런 감정들이 좀 있었는데 터졌다. 군대 와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사회는 이제 자유적이라 치면은 군대 내에서는 제한적이고 통제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풀거나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되다 보니까 맞아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그 자기가 보통 그 경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자기가 부적격 심의를 받는다라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권유를 중대장이 있었어요 그때? 네, 이제 신병 자료 배치를 받게 되면은 네. 주임 원사님, 네. 대대장님, 중대장님, 소대장님 이렇게 면담을 하게 되는데 네. 현역 공무 부적격 심의를 추천해 주신 거는 대대장님. 그렇게 가자마자 어떻게 보면 상담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된 거네요. 그때 적응할 여유가 없이. 네, 원래는 이제 네. 원래 절차가 저 당시에 있던 절차로는 그린 캠프 같은 곳에 14일 정도 생활을 하다가 현역 공무 부적격 심의를 받는데 저 같은 맞아요. 경우는 중증 우울증 정도도 심했고 처방된 약 강도도 센 처방이라서 그냥 3분 사용으로 다이렉트로 형
현부심을 느끼게 되었죠. 받았었구나.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감정은 좀 어땠어요? 복잡했었죠. 뭐 나간다는 생각은 일절 생각이 나지 않았고 그 당시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흥분이 됐었죠. 그 자기 문제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구나. 지금 막 정신이 없구나. 네. 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와서 이 우울증이라는 게 사실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주변 환경도 많이 타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은 완치가 된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우울증은 치료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우선 메인적으로 하게 되는 치료는 네. 약물하고 어떻게 보면 상담하고 병행을 했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이제 약물 치료는 했는데 네. 이제 우울증 약이 감정이 1에서 100까지가 있다 치면은 네. 감정은 50이나 60으로 이렇게 죽여버리거든요. 아. 강제로 다운을 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저는 바로 약을 끊었고 네. 대신 부작용은 머리 두통이 좀 심해요. 아. 그래서 약을 중단하고 심리치료 또는 상담치료 그다음에 최대한 제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제가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먹었어요. 친구들을 또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제 제가 면허가 있다 보니까 드라이브도 자주 가고 취미생활 음악 감상하거나 청소하거나 독서하거나 굉장히 구체적인 코칭을 좀 받은 느낌이네요.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드라이버 같은 취미도 그렇고 대인관계적인 거를 통해서 좀 해결한 것도 있네요. 그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였던 대인관계는 조금 해결이 됐나요? 아니면 뭐 그 친구들하고 빠이빠이 했나요? 근데 이제 이 대인 관계에 있었던 문제가 네. 저희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게 아니라 다른 타인들 이제 어떤 정기적인 모임이나 공동체 생활하는 동호회 이런 활동하다가 그래요?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진짜? 좀 억울한 감이 없잖아.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나와서 그 면제를 받은 게 아니라 사회복무 요원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편입이 된 거구나. 그러면은 사회복무 요원은 어디로 받으셨어요? 동네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본인의 주민등록증에 보시면은 주소가 있잖아요. 네. 본적 주소라던가 뭐 이런 주소가 있잖아요. 그쵸. 거기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 3시간 이내를 어기지 않는 곳으로 배정을 받게 되죠. 좀 가까웠어요? 네, 바로 집 앞에. 역시. 그러면은 복무할 때 뭐 사회복무 쪽으로는 어떤 일을 맡으셨어요? 저는 어느 기관을 가냐에 따라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공서, 흔히 말하는 동사무소 같은 주민센터 이런 곳이어서 행정사무보조. 행정사무보조. 정확한 업무 명칭은 행정사무보조죠. 힘든 건 없었어요? 다들 아시는 분이고 네. 집 근처다 보니까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월급이 되게 짜다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점심을 자기 돈으로 사 먹잖아요. 중식비는 내 지원이 안 됩니다. 근데 뭐 또 가끔씩 여기 야외에서 뭐 가게로 가자 이러면 같이 가가지고 한 5, 6천 원 써야 되니까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이제 주무관님들이 좀 쏘셨구나. 우와. 정말 생활은 잘했어요. 아이고, 좋았네. 그럼 사무직이면 이렇게 그 전화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고객 응대 같은 거. 고객이라고 하긴 뭐한데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쪽 일은 안 하셨나요? 네, 저는 이제 전화보다는 주민센터에도 여러 가지 과가 있듯이 저는 전체 있는 과의 모든 업무들을 다 맡아서 해서 주로 전화 같은 경우는 별로 돌리지 않고 업무 처리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몸 쓰는 일들 위주로 했습니다. 사회복무 요원의 장단점 혹시 한 가지씩 가능할까요? 우선 장점은 네. 출퇴근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상근이랑 비슷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복장 부분은 어느 정도 자유가 있을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기관마다 틀리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립니다. 대신 이제 기관 장애 또는 담당 주무관의 한 성격 차이기 때문에 성격 차이. 우선은 복장 자유라 또는 네. 행동 자체가 좀 자유화가 있어요.
행동 자체. 네, 이제 뭐 군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통제가 있다 치면은 그렇죠. 사회복무 또는 상근이랑 좀 비교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행동 하나하나에 있어서 자유화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짬이 차면은 병장들은 진짜 일 안 하고 병장이래. 진짜 저녁 가까워지면 2년 차에 진짜 일 안 하고 아예 위 사람들이 아예 일도 잘 안 시키고 뭐 어떤 데는 스타크래프트를 한다. 어떤 데는 뭐 대학 강의를 듣는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네. 흔히 말하는 이제 토지배제 할 때가 되면은 각 주무관님 또는 기관장께서 그걸 자유화 시켜줘요. 자율화를 좀 시켜줘요. 만약에 뭐 소지배제가 되면 뭐 하나 대학교를 가려고 한다면 대학교 공부를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거나 어느 정도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그렇구나.